안녕하세요. 해피맘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피맘이에요. 해피 할리데이. 크리스마스 시작해서 이틀 남았죠, 지금. 올해 2020년 달력이. 제가 이제 마음이 사실은 크리스마스 때부터 크리스마스 라이트도 엄청 제가 지나가면서 아이들하고 저 가족하고 많이 좀 재밌게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촬영한 거를 올린다고 하다가 어떻게 이게 제가 좀 이게 게을러졌나 봐요. 그래 가지고 계기가 없어 가지고 인사를 못 드렸는데 늦었지만 늦은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드리고요. 해피 뉴 이어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틀만 남았어요. 한국은 하루 남았구나. 근데 어때요, 여러분? 2020 년도 한 해 희망했던 거, 꿈꿨던 거, 목표했던 거 다 달성하셨는지요?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포기하거나 미루거나 '에이 그냥 할 수 없지 뭐.' 그러고 또 물론 하신 분도 원하는 거 달성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까짓거 '1 년 동안 우리 잠잤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저는 1년 동안 푹 쉬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평생요 늘 사람들 속에 일 속에 무슨 행사 여러 가지 커뮤니티 단체 등에서 활동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대부분. 저도 그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정말 저는 사실 지금 좋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서로가 만나자고를 일단 안 합니다. 그리고 저부터도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를 못 해요. 제 성격에 맨날 초대하고 만나러 가고 또 이게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더더구나 이래저래 참 많아요. 더불어서 뭐 기부한다든가 이렇게 뭐 도네이션도 참 많고 그러는데 없어요, 없어. 요즘은 정말. 그래서 심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쉬는 기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나름대로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면서도 매일 느끼는 게 많아요.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는데 근데 제가 '더 이상은 영상을 안 올리면 안 되겠다.' 이런 계기가 지금 여러 가지가 생겼어요. 기쁜 소식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물론 우리 애청자분들과 사연 나누면서 그 공감한 거를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 영상에 관련되신 분들은 캐나다에 계신 분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궁금한 것도 많으시고 현재 캐나다 접종 시작했습니다. 그 화이자에서 나온 거 그다음 다음 주부터는 모더나에서 나온 것도 한다는데 사실은 많지는 않고요. 만 몇백 명? 거의 뭐 인제 그 롱케어 홈 그쪽에 계신 그 어르신들 그리고 인제 그 의료계에 계신 분들이 주로 먼저 접종 대상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미 시작을 했고 근데 참 안타깝게도 또 영국발 새로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근데 워낙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고 그냥 마음 비우시고 차분히 기다리시고 어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항상 행복한 꿈도 꾸시고 또 새해에도 다시 행복한 꿈을 꾸시면서 행복하게 우리 사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제 오늘 주는 해피 드림이 될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캐나다에 지금 계시는 분들 특히 이게 아마 기쁜 소식 겸 아니면은 어떤 동기부여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적이었고 또 흐뭇했고 여러 가지 그 감정들이 최근에 있었어요. 뭐냐면은 제가 벌써 이게 채널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어떤 특별한 목표보다는 그냥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영상을 시작했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 고생하시고 또 오실 분들 미리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많은 분들하고 메일로 주고받고 또 상담도 해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캐나다 현실을 너무 이렇게 적나라하게 올려준 부분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 그걸 보고서 준비를 잘하시는 분은 또 이게 많은 공부도 됐다고 그런 댓글 보면서 정말 제가 나름대로 뿌듯했는데 이분 사연은 제목에서 보셨겠지만 RNIP 지역 BC주 외곽 지역 가서 10 개월 만에 RNIP 합격이 되신 분이세요. 근데 제가 인제 이 사연을 얘기를 할 건데 아마 저도 울컥울컥 할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사연이냐면은 제가 항상 이게 여기서 보니까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이 대도시와 소도시의 이런 장단점들 그리고
현재 여기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특별히 제가 이렇게 사연을 받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메일로 오든 상담을 하든 딱 들으면 그냥 느낌이 와요, 이분의 현실이.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밴쿠버에서 5년 동안 사신 분이에요. 아이도 있고. 근데 작년에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작년에 12 월인가 11 월쯤에 이렇게 메일로 오고 이렇게 상담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이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얼마나 서먹해요, 처음에. 근데 저는 인제 그냥 편하게 하고 이제 일단 듣죠. 어떤 내용인가 하고 듣는데, 정말 그분이 몇 마디를 딱 하는과 동시에 막 이렇게 우셨어요. 근데 이게 잘 모르지만은 갑자기 이렇게 우니까 저도 이게 당황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참 그게 교감을 하는 게, 저도 여기 살고 현실을 알다 보니까 그분 한마디 한마디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렇게 뼛속까지 이렇게 스며들어요. 그래 가지고 얼마나 힘들면 빤해요. 이렇게 5 년이나 됐는데 영주권도 못 받고 아직 정착도 안 되고, 뭐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빤한 그 허드렛 일을 하면서 영주권 준비를 하는데, 정말 여러분 이렇게 일이 여기 와서 이렇게 한 5년 넘게 이렇게 있다 보면 돈 떨어져요. 가족도 없어요. 친인척 뭐 친구도 없어요. 믿고 의지할 데가 없어서 이게 가장 큰 문제 같아요. 근데 좋은 소식 같으면 막 이렇게 어울리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런 분들이 또 점점 이게 환경이 좁아지다 보니까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부탁할 데도 없고 조언받을 데도 없고, 정말 제가 그거를 너무 많이 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심정에서 저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힘든 과정을 얘기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폭포수처럼 눈물을 쏟는데, 저도 그냥 사실은 말은 대답은 하지만 막 그 눈물이 줄줄줄 흘렀어요, 그 당시에. 너무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막 어떻게 해줄 줄은 모르겠고. 그래서 다 듣고 있다가 다 현실적으로 감이 저는 오더라고요. 정말 '아, 이분은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여기서 그 5년 동안에 하나도 된 거는 없고, 또 도전해 봤자 영어벽, 나이벽에 걸려서 이 밴쿠버에 있을 경우에는 희망이 별로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여기에 추억이 별로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은 때때로 있잖아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정말 빛이 보이지 않을 때는 이제 무빙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 케이스였고요. 물론 해외가 아니더라도 그곳에서 '정말 죽겠다. 정말 못 살겠다. 막막하다.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가 됐다.' 그러면은 죽는 것보다 나아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포기하는 것보다. 막 그 대부분 저랑 이렇게 상담하다 뭐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막 이게 정말 못 살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은 그냥 저는 떠나라 그래요, 정말. 왜냐면 거기 있으면 계속 그 생각만 하거든요. 근데 새로운 곳에 가면 배우고 보이는 게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렵지만 죽고 싶을 정도의 절박함에서는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너무 힘드시다 그래서 그 작년에 아레나의 비치가 막 한참 시작할 때 있잖아요. 제가 무조건 가시라고. 너무 멀리 가면 그러니까 이 BC주 아레나의 비쪽으로 가시라고. 근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같이 인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정말 가셔야 된다고. 그리고 어차피 여기서 안 될 거 거 가서는 되든지 안 되든지 50은 더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라고. 움직이고 걱정 말고 가라고. 왜냐면 내가 이렇게 소도시에 가서 산 증인이잖아요. 저도 살아 봤잖아요. 그리고 정말 절박해요. 그래서 가시라고 그랬고, 그분도 정말 마음 잡고 가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작년 이맘때니까 이제 겨울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기도한다 그러시면서 가실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좀 이게 시간이 흐르고 그런데 답사도 갔다 오고, 그 당시에 우리 그 외곽 지역에 그 도와주시겠다는 분이 또 계셔 가지고 그분도 연결을 해 드리고, 이렇게 선의에 정말 무슨 대가 바라지 않고 정말 이렇게 컨택해 가지고 오시는 분 환영해서 도와주고 어드바이스도 해 주고, 이런 세상이요. 있어요, 있어.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정말 많이 가슴이 아팠고 울었어요, 저도 정말. 너무 그리고 속상하더라고요. 까짓거 다시 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아파하고 우울해하고 힘드냐고 막. 그러니까 제가 막 옛날 그 저 자신이 막 생각나서 우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 가지고 정말 그분이 이제 가셨어요. 가시고
처음에 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저는 또 너무 알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못하고 계속 좋은 글만 제가 보내 드리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힘들 때 연락하라고. 근데 대부분 이게 한 번 가시면 연락을 잘 안 주셔요. 왜냐하면 힘든 걸 얘기하고 싶지 않으신 거야. 저는 알죠. 그래도 한 번씩 연락하라고. 그러고서 떠나셔 가지고 그래서 잡도 잡으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정신없이 그냥 정착한다는 얘기까지 듣고 올 2월 월 달에, 그러니까 이 코로나 딱 그 시점에 떠나신 거예요. 참 정말 용감하시더라고요. 이게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이게 희망을 찾아서 갈 때는 또 모험도 따르지만 정말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셨는데 엊그저께 정말 크리스마스 선물 저한테 보내셨어요, 소식으로. 갑자기 카톡에 연락이 왔는데 저 RNLP 합격돼 가지고 지금 영주권 진행하고 있다고. 너무너무 기뻐 가지고 카톡을 하다가 안 되겠다고 "나 통화 좀 하자고. 목소리도 듣고 싶고 궁금하다."고 그래 가지고 정말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그 과정을 다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지 않냐고 제가 그랬는데 너무 좋으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친절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일이 너무 바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안 바빠도 사람 좋고 힘들어도 사람이 좋고, 쪼끔만 내가 표정이 안 좋고 우울해하고 힘들면 "뭐 도와줄 거 없냐?" 이렇게 서로 물어봐 주고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시대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니까 제가 인제는 제가 감동돼 갖고 제가 막 울컥울컥했고, 왜냐면 제가 살아난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분이 거기서 정말 한 10개월 개월 동안 정말 빠른 거예요. 접수하고 나면은 뭐 한 달 며칠 만에 이렇게 계속 연락 오고 면접까지 보고 "최종 너 합격됐다." 그게 12월 월 10일 일인가 이렇게 승인이 났대요. 그리고 인제 연방으로 손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주에서 승인이 나면 거의 합격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뭐가 그렇게 좋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있냐." 근데 그냥 듣는 자체도 너무 제가 행복했어요. 이럴 때 제가 얼마나 보람 있고 재밌는지 모르죠. 맨날 힘들다 어렵다는 얘기만 듣다 보면 저도 막 풀이 죽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이게 외국인들 속에서 살다 보니까 영어를 더 할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영어도 많이 늘었대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년부터는 자기 열심히 캠블리 영어 공부해 가지고 진짜 영어를 잘할 거래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캠블리 광고 지금 저도 그 캠블리 회사에서 제가 딱 영어 회사 캠블리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제가. 왜냐면 원어민하고 튜터하니까. 그래서 그쳐라도 계속 한 2달 전부터 연락이 와요. 광고 좀 넣어 달라고. 근데 제가 어떤 계기가 있어야지 잘 안 해요. 그래서 "알았어요. 올릴게요, 올릴게요." 그러고 미루고 있었는데 광고 좀 해 달라고 부탁이 왔거든요. 근데 조건이 되게 좋았어요. 뭐 지금부터 1월 30일 일까지 1년 동안 구독하면 뭐 완전 50% 할인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분 보고 "잘 됐다고. 지금 50% 할인할 때 그걸로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 아이디도 추천 코드도 해피 드림이라고 했어요. 제가 영상에서 올려 드릴게요. 그래서 해피 드림 딱 치면은 30분 동안 무료인 거 아시죠 여러분? 그 30분 동안은 또 기간 없대요. 무조건 30분 동안 연습할 수 있으니까 해 보시고 영어 공부하라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연습도 해 보시고 공부를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내년 새해 목표가 그곳에서 이제 영주권 받고 정착해서 영어를 더 열심히 해서 정말 캐네디언으로 살고 싶다는 그 꿈을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더불어서 이 캠블리 광고 영상도 제가 곁들여서 합니다 지금 사실. 그러니까 해피 드림으로 코드 들어가시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왜 이걸 영어 공부를 내가 다시 권장을 하고 하냐면은 또 한 케이스가 있어요. 우리 구독자분 중에 항상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종종 지나간 영상인데 이제 못 찾겠나 봐요. 그래 가지고 캠블리 영상 어떻게 신청하면 되냐고. 근데 이제 그때그때마다 왜 추천 코드도 다르고 할인 코드도 있잖아요. 그래서 몇 분이 연락 오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사연 중에 영어 못해서 외국에 갔다가 8개월 개월 만인가 한국에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게요, 너무 영어가 안 되면 주변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계속 부탁하다 보면요 주변 사람들 좋아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친인척도 부모 자식 간에도 있잖아요. 성인 돼 가지고 매일 들락날락 하면은 질려요, 질려. 질려서 못 보기가 싫어져요. 이게 성서에도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 아무리 내가 좋아도 내가 힘들어도 남한테 매일 들락날락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마니토에서 봤어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 오시면 막 기존 분들한테 막 모르니까 들락날락 매일 그러는데 정말 질려요, 질려. 그래 가지고 인제 그 막 도움만 요청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매일 가서 부탁하고 힘들게 하니까 막 돌아서잖아요. 그러면 인제 의지할 데 없고 영어는 안 되죠. 아이들도 적응 안 되죠. 나도 적응 안 되죠. 그래서 이민이 됐는데 영주권 받고 왔는데 돌아가신 분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사연 접하다 보면은. 그래서 영어가 안 되면 역이민 갔다가 근데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역이민 가요? 한국 들어가죠." 반드시 온다니깐요. 그리고 왜 저한테 메일을 왔겠어요. 한국에 갔는데 영어 공부하러 다시 와야 될 것 같다고. 여러분 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온다고 안 되는 게 아니야. 공부를 해야 돼요 정말. 정말 영어는 외국 가면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는요 캐나다 같은 경우 특별히 지금 이민이 거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고 지금 계획했던 분들도 지금 점점점 저 뒤로 내년으로 미루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어쩌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한국으로 돌아갈지도 모르고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이 어려운 위기가 기회가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R&IP 받고 정착을 잘 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소도시로 권하는데 물론 소도시 간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어디 그 사업주를 잘 만나야 돼요. 정말 그 워크 퍼밋 받고 영주권 잘 진행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이게 기회는 사실 옛날보다 지금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는요 이민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쫄딱 망해요. 정말이에요. 경제가 죽습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서요. 초창기부터 이게 캐나다가 생성되는 시기부터 그러다 보니까 경제 성장을 이루고 이 큰 나라를 지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민이 있어야 돼요. 이민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 나라는 먹고 살기 힘듭니다. 저희가 봐도 정말 그 실감을 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이든 어려운 시기든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지금 이민이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조건은 완화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올 기회는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영어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왜냐? 영어만 되면 취직할 데가 많아요, 진짜로. 그니까 영어 안 되면 어디로 간다고요? 허드렛 일하다가 저는 허드렛 일 요즘 많이 하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맞으신 분은 너무 좋은데 정말 안 맞는 분 계세요. 나는 성격적으로 그런 거 싫고 이게 생각하는 거 머리 쓰는 것만 좋다. 그러면은 그런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반드시 영어 하셔야 돼. 근데 저는 이제 머리 쓰는 게 너무 싫어요 사실. 그러니까 영상도 잘 못 올려 지금. 근데 이 그냥 몸으로 때우고 다니면서 일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저는 사실. 그래서 시간이 없어 갖고 영상도 빨리빨리 못 올렸는데 영어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제가 이 사연 들으면서 여러분과 매일 상담하면서 너무너무 내가 뼈저리게 느낍니다. "영어 1도 못하는데요. 영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요. 가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저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라고요. 무조건 영어 공부는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무조건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뉴스도 듣고 뭐 드라마도 보고 영어로 그러면서 문제는 리스닝이 좀 되면 이 프리토킹을 연습해야 되잖아요. 이거 할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외국인 붙들고 있으면 무조건 하고 그것도 없다. 그러면 캠블리 화상 채팅하세요. 저도 지금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꼭 영어는 필수니까 외국 오기 전에 캐나다 이민 오기 전에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영어 점수 때문에 지금 이민 신청도 못 하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또 물론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업종에 따라서 지금 안 되는 업종도 있고 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치만 영어만 잘 되면 어쨌든 먹고 들어가요. 그래서 30분 동안 무료니까 그 아이디 엄마 거, 아빠 거, 또 애들 거 가지고 총 하면 2-3 시간 할 수 있잖아요. 온 가족 아이디 가지고 그 캠블리를 한번 시도해 보세요. 어떻게? 모든 각 나라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 보시고 정말 영어를 하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1 년치로 뭐 그 50% 할인해 준다니까 이 그 해피 드림 이 코드 누르시고 트라이 해 보시고 하세요. 근데 우리 저기 지금 외곽 지역에 가 계시는 우리 애청자분 올해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이민도 되시고 영어 많이 느셔 가지고 정말 거기서 살고 있어요. 내가 반드시 놀러 갈 거예요. 정말 이렇게 애청자분들하고 사연 나누다 보면 꼭 너무너무 이렇게 감동이 되는 이
이렇게 통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가서 뵙고 싶고 가고 싶더라고요. 제가 내년에 인제 코로나 끝나면은 여행 자유화되고 그러면은 제가 꼭 갈 거예요. 그때 기다려 주시고 하루 남은 올해 못 이룬 꿈이 있거든. 걱정 마시고 다시 세우시고 우리 해피 패밀리는 해피 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해피 드림으로 영어 준비해 가지고 2021 년도에는 멋지게 다시 시작하시고 여기 캐나다에 계신 분들도 다시 시작해서 영어 때문에 곤란한 일 없도록 힘든 일 없도록 여러분 화이팅해요. 제가 최대한 여러분 도와드리고 힘든 분들 응원 드리고 동기부여시켜 드리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지 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새해에 만나요.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